저 뉴스와 온라인상의 물방울 보형물과 ALCL 관련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앞에 말씀해주셨던 주로 사용하는 보형물들은 ALCL로부터 안전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무스나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 이런 보형물들은 ALCL을 만들지 않는 안전한 보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ALCL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어인데 ALCL, 아나플라스틱 라지 셀 림포마.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역형성 대세포 림프암이죠. 암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거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타나는 빈도도 굉장히 드물거니와 ALCL에 걸렸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중한 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암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그리고 ALCL이 나타나는 사례에서 거의 100% 마크로 텍스처, 표면이 굉장히 거친 보형물에서만 나타났습니다. 비단 이 유방 보형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인체 내에 사용되는 다른 보형물 중에서도 치과 임플란트라든지 관절에 쓰이는 의료기구들도 표면이 거친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체내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오랜 염증 과정을 통해서 이런 ALCL을 만들 수 있다는 사례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방 보형물 중에서 ALCL의 원인이 됐던 보형물들은 표면이 매우 거친 보형물들인데요. 특히나 엘러간의 마크로 텍스처 보형물, 스무스 보형물, 그다음에 물방울 보형물들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이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보형물들이 사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형물의 표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이런 보형물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런 구조를 상상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거를 100배 정도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게 되면 사실 이러한 거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보형물이 체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저러한 울퉁불퉁한 융기된 부분과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요철, 이런 부분들로 사실은 세포나 조직들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보형물이 이 보형물 둘러싸고 있는 조직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태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옷에서 쓰는 찍찍이, 벨크로의 역할처럼 이 보형물의 표면이 체내에서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유방이라고 하는 조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조직입니다. 누군가 만지고 또 프레셔가 가해지고 운동할 때마다 움직이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 부착되었던 보형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외력에 의해서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지속적인 마찰이 반복됐을 때 이 내부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피부를 거친 것들로 이렇게 긁게 되면 피부가 까지죠. 까지면 진물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부에서도 조직이 달라붙었다 떨어지고 문질러지면서 까지면 안에서 진물이 찹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장액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이 해당 보형물을 몸에 넣는 수술을 받으신 분이 몇 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가슴이 커졌다고 병원을 오십니다. 그랬을 때 초음파를 보게 되면 보형물 주변에 장액이 잔뜩 보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때는 이제 이 보형물이 떨어지고 나서 상당히 많이 이 주변 조직을 손상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자극이 반복됨에 따라서 이 염증이 만성화되게 되고, 그런 만성화된 염증 조직에서 일부가 암세포로, 특히나 이게 면역세포 중에 T세포를 주로 인볼브하는 T세포 림프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100% 이 ALCL은 이런 표면이 거친 타입의 보형물에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이 보형물의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다 중단하는 상태죠. 그리고 거칠지 않은 표면이 부드럽거나 아니면 거의 보드라운 정도에 해당하는 스무드나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만이 안전하다고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 사진이 몇 장 있는데요. 그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과연 이러한 유방 보형물들이 인체 내에 들어가고 난 뒤에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주변에 어떠한 조직의 변화를 만드느냐. 그걸 이제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조직을 우리가 캡슐, 피막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피막의 상태가 얇고 신축성이 있을수록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졌을 때 가슴 전체의 촉감은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보형물 자체는 말랑말랑할지라도 보형물이 체내에 들어간 다음에 이후에 보형물을 에워싸는 그 피막 조직이 두껍거나 타이트하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가슴 전체를 만질 때 촉감은 우리가 수술 전에 기대했던 그 부드러운 보형물의 촉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단단하게, 때로는 돌처럼 단단하게 만져지는 거죠. 자, 보시면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그 주변에 어떤 조직의 변화를 만드느냐. 첫 번째 보시는 것이 우측에 전통적인 스무스 타입의 보형물 주변에 만들어진 피막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두껍죠. 이거는 지금 내시경을 통해서 재수술을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스무스 타입 보형물 주변에 이렇게 피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좌측에 보시면 이것은 텍스처 보형물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피막 조직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더 얇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두텁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티바 보형물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피막인데 실제로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보형물 주변에 형성된 피막에 비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때로는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피막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티바 보형물은 이런 피막 조직을 보면서 미루어 짐작컨대 체내에서 이물 반응을 아주 많이 만들지는 않는다. 특히나 다른 보형물들, 이전에 썼던 다른 보형물들에 비하면 인체 내에 들어갔을 때 이물 반응을 많이 만드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지금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마크로 텍스처 타입의 보형물이고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피막 조직입니다. 지금 피막이 보형물 표면이랑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형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막의 가장 안쪽 내측에 있는 그 표면하고 보형물의 표면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걸 분리할 때 쩍쩍쩍 하면서 벨크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잘 떼어서 피막으로부터 분리해서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고 때로는 이 피막의 일부 혹은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형물의 표면을 이렇게 단면을 현미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양한 제조사별로 다양한 단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측에 이렇게 하단 부분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이 대개는 마크로 텍스처 보형물의 단면입니다. 이렇게 절단한 표면을 옆에서 본 그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단면 구조가 우리 ALCL 같은 어떠한 문제 혹은 지연성 장애증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의 단면은 이와 같이 부드럽거나 아주 일정한 정도의 텍스처링이 아주 미세하게 있는 것들만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체내에서 우리가 유해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찰이 결국은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보시면 우리가 그 반복된 마찰과 자극에 의해서 염증이 유발되고 ALCL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표면의 이런 부드러운 구조, 인체 친화적인 구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러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여성이 신는 구두예요, 구두.
신발을 새로 사면 구두 뒤축이 뻣뻣하죠. 응? 보드랍지가 않죠. 그 다음에 신발 밑에 깔창, 솔이라 그러죠. 이거가 만약에 딱딱하고 거칠거칠하다면 발바닥이 아마 오래 걷고 나면 부릅틀 겁니다. 그래서 보드랍고 발바닥의 재질하고 굉장히 친화적인 구조로 이 깔창을 만들잖아요, 솔을. 그렇듯이 이런 보형물이 인체 친화적인 구조의 그 표면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의 현상이 체내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보형물의 표면이 가지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보형물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 그 안전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